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좀 한결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주말에 주가가 급반등을 줬습니다. 방금 우리 신군이 얘기했던 대로 패닉장 속인데 이 패닉장은 다른 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가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냐면 눈이 말씀드렸던 대로 신군 어디 와 있다고 그랬죠? 얘가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가 물량 공백, 과매도 존을 얘기할 때 무슨 존이다? 녹색존. 그렇죠. 꼭 잊지 마십시오. 얘가 녹색존 구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주가가 왜 떴느냐라고 할 때 그냥 한마디로 했냐면 녹색존에 있기 때문에 그 녹색존이 뭐냐?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닥과 바닥존을 아직까지도 구별 못 하시면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지난 2020년 3월 달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지금 주가가 곧 2021년도 6월 25일 날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받았잖아요. 이게 다음에 그대로 또 한 번 또 와요. 다음에도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내려갈 때 뭔가를 잘못하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양가를 고쳐놔야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송아지 사다가 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과매도라는 단어는 왜 나오냐면 원래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럴 때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주가가 올라갈 때 원래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가서 버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금처럼 주가가 내려갈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졌잖아 할 정도로 밑으로 빠질 때 이것을 과매도, 역버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버블과 역버블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래 내려갈 수 있는 그 구간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장은 다시 원래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 바닥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뒤에 가서 그 구체적인 공식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빅픽처를 말씀드리고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로 가는 거는 제가 10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패닉장, 그러니까 모두가 포기하는 장. 보통 이 패닉장에서는 주가가 마지막에 바닥을 찍을 때 항상 급락을 줘야 바닥을 찍거든요. 내려갈 때 완만하게 빠져서는 바닥이 안 옵니다. 항상 급락을 줘야 바닥을 줍니다. 슬픈 얘기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을 때 주가는 바닥에 첫 번째 징조가 오는데 바로 그 라인을 바로 패닉장이다. 그리고 구간은 녹색존이다라는 거 좀 더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냐 그럴 때는 무조건 급락되면 뭐를 줘야 되느냐? 급등. 그렇죠. 뭐 친구 그냥 뭐 저랑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는데도 저렇게 저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급락을 주다가 완만하게 누우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뭐냐면 하방 경직성이 생겼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빵점짜리입니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급락을 줘버리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왜? 각도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주가가 상승장에 있는 종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올라갈 때 급등을 줘버리고요. 조정은 완만해요. 또 올라갈 땐 급등을 줘버리고 조정은 완만해요. 근데 하락하는 종목은 어떻게 하냐면 내려갈 때는 급락을 줘버립니다. 근데 상승을 줄 때는 완만해요. 그죠? 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또다시 급락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하방 경직성이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결sul 때 좋은 건 언제냐면 위로 급등을 준 다음에 눕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정말 또 한 번 매수하기 좋은 굿 포지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주말장을 저한테 분석한다면 다행이다. 그냥 뭐 유튜브 방송이면 노래 하나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다라는 노래 있죠. 패기장이 왔었는데 급락을 줬었는데 급반응을 줬으니까 이게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죠. 그럼 얘가 급반등을 줬는데 얘가 왜 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을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N파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제 방송을 계속 들었던 분은 이상하다.
우리 주가가 지도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N파동에서 실패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N파동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좀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중국 증시가 등장하고 아마 그러면 절로 고개가 아 그렇구나라는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N파동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닥. 어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오는 기술적인 반등 말고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바닥. 도대체 넌 누구니? 넌 언제 오니 했을 때 그거를 보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짜 하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십시오. 6월 30일 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거. 특히 정말 중요한 거예요. 7월 13일입니다. 제가 혹시 정신없이 강의하다 보면 저도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좀 이따 만약에 제가 까먹으면 2부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제정신이 나면 여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닥을 주기 위한 오로지 단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있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체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많이 그러는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Who are you?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심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방송을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주말에 주가가 급반동을 줬는데 상승의 성격은 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는 N파동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N파동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장이 정말 우라지게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내가 완전히 그 폭포 속에서 물 떨어지듯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말에 강하게 장대 양봉을 줬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낄까 말까 한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일봉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아까 신군이 아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건데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 초에 나타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월봉에서 나타나는 거죠. 얘를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이 파란 거 월봉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냥 월봉은 여전히 장대 음봉 속에 밑에 꼬랑지 살짝 돼지꼬리 같은 거 하나 달 뿐이에요. 이게 월이 바뀌어서 만약에 다음 달, 뭐 다음 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선가 월이 바뀌었는데 월 초에 저런 것이 나타나면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까먹고 있어도 제가 중간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급락 다음에 급반등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얘가 아무리 급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급락 다음에 급등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매수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신관한테 그런 이야기죠. 급락 급등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완만. 예, 완만이라는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급락 급등은 1대1로 비긴 거고요. 이게 진짜 바닥을 찍으려면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한 조정을 줘버리고 급등을 준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각도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구문입니다. 항상 이웃하는 것끼리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급락을 줬는데 급등을 줬어 1대1이에요. 근데 또 다시 급락을 줬어? 그럼 이건 찐꽁빵꽁이고 아직 방해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2021년도 9월달에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여러분께 굉장히 놀라운 사인을 하나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정신은 중국보다도 더 나쁘다.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왜 멀쩡하게 올라가는 장을 왜 나쁘다고 얘기하느냐 뭐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신 있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 편 좀 들으시라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친구 오늘 날짜 며칠이에요? 6월 25일입니다.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지난 2021년 6월 25일 참 3,316포인트가 주가의 꼭지였습니다. 딱 1주년입니다. 오늘이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후에 주가가 무려 1,000포인트나 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여긴 좀 어렵습니다. 깡통 나옵니다. 캐시 50% 이상 갖고 계십시오.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조금만 참으십시오라는 말씀 주면서 드디어 우리가 녹색존까지 얘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바닥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N파동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N파동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우리나라 증시를 준비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 것은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도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따 6월 달까지는 주가가 더 빠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법칙이 바로 12분의 9 법칙이었습니다. 12분의 9 법칙이 뭡니까?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사이클 사고로 봤을 때, 빅픽처로 봤을 때 어딘가 주가가 연이 고점 올라도 한참 지나가면 저희가 꼭지였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어딘가 주가가 꼭지를 친 다음에 사이클스 봤을 때 얘가 내갔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바닥, 진짜 의미 있는 바닥을 할 때는 최소한 카운팅 얼마 이상이 지나가야 되냐면 무조건 1년 이상이 지나가야 됩니다. 통계치로 봤을 때. 원래는 정확하게는 올라갈 때는 31개월, 3일운동 만세다라고 하고요. 내려갈 때 욕하면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A 18이요. 친구도 정확하게 겪고 있죠. 1년 반 정도의 사이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바닥점이 왔잖아요. 그냥 못 갑니다. 얘는 악착같이 대략 한 18개월 동안 가까이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만약에 바닥이다 하더라도 여기서 떴다 내려왔다가 떴다 내려갔다 하지 쉥 이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모멘텀 체크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머리 없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우리가 6월 달까지 빠져와야 5월 달 없는데 6월 달 와야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참 많이 공개하겠습니다. 캔들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녹색 색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을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녹색을 줍니다. 녹색 다음에 녹색 다음에 녹색 다음에. 예. 그래서 너 주말에 주가 왜 떴니? 대답은 네. 너무 많이 빠져서요.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개념 뭐냐면 원래 내려가야 되는 그 가격보다 원래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아파트 같은 것도 급매물 나온다고 그러죠. 갑자기 뭐 누가 이사를 가야 되든지 어차피 급전이 필요할 때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확 빠지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가격으로 가죠. 지금 유가도 사실 보시죠. 여러분들 유가 친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비록 선물이지만 유가가 마이너스 선물 기억나요? 유가? 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또 저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장대몰 주면서 여기서는 헤쳐드신 그분들께서 빠져나가는 경로가 바로 130달러였구나라고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픽스 Y의 지수를 체크하면 우리가 그냥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고직거래를 하고 있구나. 나는 어디서 너를 공략해 주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도 아마 저희 아침 방송에 열심히 또 댓글 달아주시는 저희 찐팬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은 녹색전 매일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이번 달부터는 얘가 내려갈 때 내가 베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멘텀 투자. 한 번에 원픽에 여기하고서 왕창 집어넣는 걸 우리가 모멘텀 투자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수렴전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가 괜찮습니다면 드디어 왔구나 하는 거죠. 뭐가? 녹색존이 드디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바닥과 바닥존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바닥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바닥은 뭐 중에 하나가 바닥이죠, 신군? 주가 내려가다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일단 밑으로. 양봉이. 그렇죠.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꼭 체크하십시오. 얘가 보면 녹색존 여기 녹색존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는. 바닥은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닥일까? 2600 바닥인데 왕창 샀어요. 순간 얘가 나중에 3,000원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샀던 사람 순간 패닉 오잖아요. 바닥이 아니라 바닥존인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원래 항상 기억하시죠. 원래 빠져드는 가격보다 항상 더 빠진다. 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이꼬르 펀더멘탈이 아니라 주가 이꼬르 펀더멘탈 플러스 심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거기는 지나가 봐야지 알지. 다만 이거 바닥 찍은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일봉으로 보면 주말장처럼 내려가다가 일봉상 양봉을 줬잖아요. 그럼 얘가 양봉을 딱 줬죠. 그러면 그 전날 이게 바닥인가? 이렇게 의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게 어디서 났을 때 실효성이 더 클까요? 월봉에서 보여놨을 때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딴 건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경제TV에서 이 증권 교육 부분은 그래도 15년 동안 그래도 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그냥 그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떴느냐 할 때는 너무 많이 빠진 겁니다. 그 너무 많이 빠진 것은 우리가 보통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그죠? 최근에 뭐 TV에 나와서 한국경제TV에 아주 굉장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할 텐데 꾼인가요? 네. 그 꾼에서 나오는 그 내노라는 그러한
또 빅픽처를 저랑 같이 전공 분야가 같으신 분들이죠. 빅픽처를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주로 많이 했던 라인 2600선 때 야, 얘 2600을 얘기하니까 얘가 틀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2600 아래 어딘가가 우리가 PBR 1로 봤을 때는 적정 가치보다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바닥은 항상 제가 축구공에 비하죠. 축구공이 이 땅에 닿는 순간이 가격의 바닥이고 통통통통 그런 것이 기간의 바닥이라는데 제가 보는 바닥의 포인트는 어떻게 따지느냐? 얘가 녹색존에 왔을 때. 아,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밑으로는 얘는 내려갈 때는 여기는 과매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했죠. 스마트 머니가 지금서부터는 전략을 세우기 좋은 구간이 바로 여기 와 있다. 그러나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얘가 녹색존을 갖다가 들어왔다. 딱 1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무려 1000%나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가 올라갈 때 한참 2020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 투여해서 같이 갈게요.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날게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께는 매수를, 왜냐면 이미 하락장에 기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수를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기에 길들여져서 올라가는 상승장에 길들어갖고 얘가 꺾을 때 여러분 중국보다 나쁩니다. 현금 50% 이상 있어야 돼요. 신용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도 그게 금세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 투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얘가 밑에서 전환됐을 때, 위에서 전환됐을 때 변곡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장날 줄 무조건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갖고 있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존버하면 번다는 거예요. 그건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걸 왜 존버합니까? 눈에 보이면 보이는데 줄일 땐 줄여놔야죠. 우리가 일정한 부분에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얘를 현금을 갖고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절여 찬스에 다시 한번 배팅을 쏘기 위한 소위 다음이라는 것을 기약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똑똑해서 천재여서 그럼 여러분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죠. 저도 수태여서 갔다가 물량을 때리고 특히 제가 제일 실수했던 데가 9.11 테러 터졌을 때입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저도 옛날에 똑같이 갔다가 던지고 여기다 똑같이 갔다가 주고 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게 왜 그렇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다 보니까 이런 녹색존도 나는 겁니다. 이 녹색존 하면 이게 버블이에요. 원래 가던 것보다 더 많이 간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깝지만 12분의 9 보십니다. 항상 1년을 기준으로 놓고 카운팅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가가 위에서 밑에서 뜨려면 반드시 양보 요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왜 지금 주가가 뜨고 있느냐? 성격 아래죠. 과매도구나. 근데 내가 과매되는 걸 예로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참 아픈 과매도 적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타이틀. 동학개미 시장 떠나나. 여러분들 2020년도 3월 달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단기간에 1439서부터 무려 3316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때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외국인입니까? 기관입니까? 아니죠. 동학개미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바쳤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금융 불경을 마친다고 그래갖고 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신용이 중지가 되고 최근에도 주가가 급락할 때 바쳤던 개인 투자가들이 어디에 내몰리겠냐면 강제 매도에 내몰리겠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반대 매매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젠 투자자들도 지친 겁니다. 예탁금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정말 꿋꿋하게 이 장을 바쳤던 동학개미들이 강제 매도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하다가 뒤에가 확 무너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아침부터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주에 보니까 야 이거 오늘 내가 못 팔았다가 내일 아침에 반대면에 나갔고 나서 갖다 던지고 그래갖고 물량 공백존이 생긴 겁니다. 아까 제가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가슴 아픈 얘기지만 바닥을 찍으려면 무조건 급락해야 된다 그랬죠. 죄송하지만 이 급락이 누가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이 툼에 던지는 구간이 바로 급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급락 때문에 급반동을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의 끈을 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번에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뭐 저와 같은 세대를 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에서 그 증권사 센터장님이 그 센터장이었던 분이 굉장히 아주 강한 얘기를 하는데요.
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어요. 그럼 얘를 계속 갑니다. 얘 사면 됩니다. 얘 사면 됩니다. 그게 왜 투자자들이 걸릴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좋은 테마주를 샀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좋은 테마주 샀어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는데도 먹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국우주를 예를 들게요. 먹었잖아요. 근데 얘만 갖고 아니잖아요. 얘 말고 얘를 팔고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테마주를 보잖아요. 얘를 그러면 팔고 나서 다른 걸로 갔을 때 걔도 다행히 좋은 테마를 잡았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면 거기서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쫙 빠지는 거죠. 최근에 저는 저희 회원들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코리아 서킷인가? 그거 빠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좋다고 했던 그 주식들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기 온통 호재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고요. 또 최근에 뭐 노터스니 뭐니 여러분 남해화학 같은 것도 한번 보시죠. 뭐 비료적 올라갔던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능력으로 얘를 테마주를 기가 막히게 갈아타겠습니까? 일단 장이 종합이 꺾어지면 나는 일단 야 혹시 내가 신용 있니? 내가 캐신 좀 준비하고 있니? 이 시장이 꺾어지면 이거는 계속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판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내가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당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면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뜨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의 강제 매도 투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저희 강의의 본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N파동을 준다는 게 뭡니까 할 때 중국 한번 보시죠. 중국은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고 저희 수강생들은 매번 듣던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급락을 줬거든요. 이건 중국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데이터도 엉망이고 믿을 수 없고 도대체가 길게 보면 주가가 왔다 갔다 넓기만 하지 얘는 추세를 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얘들도 움직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가 꺾어질 때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가 추천하더라도 22 쌍목 때 조심해라. 이걸 1차 충격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죠. 근데 얘가 폭락을 줄 때는 여기 이 자리 보이시죠? 요게 우리나라 2021년 작년이요. 작년 9월 달에 폭락할 때 주가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하락 파동이거든요.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리꽂던 주가를 저희가 이제부터는 주가가 내려가도 뜰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파동입니까, 신군? 60선이 240을 깨고 밑으로 가서 얘가 내려갔었어요. 이거 지금 무슨 파동 주고 있어요? N파동.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N파동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얘가 이렇게 무슨냐면 이게 내려갈 때는요. 이게 역N자로 내려가요. 이렇게 파동 역N자요.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몇 년대 2018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확 빠졌을 때 시시오 아직 우리한테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중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 또 확 빠졌을 때 이건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미국 금리 올렸을 때 폭락을 줬을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장은 한 대가 아니라 한 대가 옵니다. N파동입니다. 근데 그 N파동이 어디랑 똑같으냐면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똑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냥 대두로는 이렇게 대두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 가서 한번 보세요. 얘가 얘가 지금 내려갔다 이렇게 뜨는 얘가 어디까지 가냐는 나중에 문제이고 요게 돌아서 요 모양이 딱 우리 그때랑 똑같습니다. 이걸 N파동이라고 그래요. 역N자가 아니란 거죠. 녹색이 항상 주가가 빠질 때는 역N자 할 때 폭락을 주지 그냥 쭉 빠질 때는 폭락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안 빠진다는 거죠. 왜? 얘가 5가 역N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역N자가 나와야 빠지거든요. 얘는 역N자가 있잖아요. 이쪽을 보시죠. 이쪽을 보면 어때요, 신군? 똑같죠. 중국 중시 빠지듯이. 네. 예. 요게 60 이렇게 내가면 안 빠지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가 조심하느냐? 얘가 들어줬다가 이 녹색존이 들어줬다가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얘는 지금 N파동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진 녹색존의 과매도권에서 얘가 뜨고 싶어서 뜬 부분이라기보다는 야 이제 모든 게 악재가 없어질 것 같은 이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빠지더라도 들었다 빠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여기다가 아직까지는 부여해서 안 됩니다. 다만 얘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냐면 오늘 미국 증시 보면 60선 근처까지 20선 근처까지 갔죠.
바램은 60선 근처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여기서 보셨듯이 결국 N파동의 모습을 현재 주가가 보여줄 수 없다라는 점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까지도 제가 꼭 한 장 갖고 계시라고 그러죠. 주가는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맵이 있습니다. 맵이. 얘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240을 5가 깰 때는 여기가 S파동. 그 다음에 여기 60이 아까 중국중이시던 아니면 우리 30분 목이도 얘가 내려갔을 때 여기가 이게 주가 내려갔다 뜨는 것이 여기가 바로 M파동. 근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가 여기가 뭡니까? L파동. 그렇죠. 여기가 L파동이죠. 맨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좀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다 지금 얘가 어디쯤에 와 있다는 겁니까? L파동 다음에 마지막 종착역. 띵띵 존이죠. 녹색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보면서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얘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여러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하이브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하이브에 무슨 기사가 나왔었냐면 BTS가 활동 중이다. 여러분 BTS가 활동 중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 몰랐는데 국민연금도 1,400억 뭐 날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죠. 주까지도. 근데 그러면서 사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BTS가 그 활동을 중단한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냐면 영상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본 그 영상이 촬영은 미리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이 수요일 중에 촬영된 것이라 일부 내부자들이 활동 중단 사실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얘를 보십시오. 얘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엔터주들보다 얘는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얘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얘 지금 보시면요. 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M파동에서 실파는 거 보죠, 신군. 네. 딱 내려왔다가 꺾어요. 바로 여기요. 요 20이 꺾을 때 이걸 뭐냐면 마지막 물량 털기라고 하고 요게 5가 이렇게 쌍봉을 주는 거. 이거 다 똑같아요. 어느 거 갖다 들여보시죠. 주가 지도라는 그 개념이. 삼성전자 급 나갈 때 다 이렇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나중에 보이겠지만 다 그런 패턴 비슷하게 빠지고 있고요. 다 모든 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NC소부터 지금 최근 주말에 올라갔던 셀트리온 올라가는 꺾을 때 다 이런 모양으로 꺾어주는 거죠. 그 주가에 독특한 그 모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모형은 뭐냐? 추세와 파도이라는 겁니다. 추세가 움직였을 때 N자형으로 올라가고 추세가 내려갔을 때 역N자로 내려간다. 그게 N자와 역N자가 바로 파동인데 얘는 60이 역N자입니다. 그냥 쭉은 안 빠진 거. 대도 주면 반씩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요.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소장님, 얘는 이제 지금부터 하면 룰을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요. 얘가 점점 마틴이 120선서부터 240 여기를 정마틴하고 내려갈 때 영배열을 영마틴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처음에 올라갈 때 넓어집니다. 이렇게 정배열이요. 이게 넓어지는 걸 뭐라 하냐면 성장주 국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중에서요.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냥 내려갈 때 그냥 하단에다가 받쳐주면 결국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얘가 마틴 넓어지는데 얘처럼 20이 외부인 종목은 반지 때문에 내가 참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넓어질 때요. 그럼 얘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문제냐면 얘가 이제 고점이 막혀버리면서 계속 이걸 두들깁니다. 두들기다가 확 빠지는 거거든요. 얘를 뒤집으면 얘가 무너질 때를 뒤집으면 얘가 돌파할 때입니다. 얘가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넓으면 얘를 한 번에 못 갑니다. 얘를 거꾸로 얘랑 반대로 얘가 들어줬다가 또 두들기고 들었다 또 두들기고 최소한 얘가 위에서 20이 쌍으로 무너졌듯이 밑에서 20은 쌍바다로 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까요? 얘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얘는 지금 그 과정은 아니죠. 보시죠. 얘는 아직 5일선도 외바닥이거든요. 얘는 5일선 자체도 쌍바닥으로 줘야 되고 이게 20 자체가 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얘가 녹색존 이후에 특징이 뭐냐면 한 6개월 정도는 얘가 이 앞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대신 밑에서 우리 체크할 거 뭐냐면 밑에 저점만 지켜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 같이 우리가 봐야 될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매물을 뚫을 때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미국 증시도 주가가 최근에 뿡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지수를 찍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신문이 돌을 던졌을 때 야, 몇 미터 가서 돌이 빠지냐 그럴 때 누구는 50m, 70m 그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 물수비가 나오면 거기가 꼭지다 그러듯이 여기 이
이 월스트리트에서 한 이 내용에 여기 단어를 보시죠. 명쾌해답이라는데 뭐라 하냐면 보시죠. 미진 씨가 바닥 어디니?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냐면 S&P 기준 얼마가 바닥이야 이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릴 때가 바닥이야. 이 현상을 갖고 바닥을 찍는 것이 절대 안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아까 제가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얘가 지금부터 바닥이야 할 때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경기가 좋아지든지 금리가 좋아지든지, 즉 금리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안 주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럼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올라가는 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사이클에 와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경기가 지금 당장 좋아지나요? 아직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임시 바닥점에서 소위 가바닥점에서 움직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앞에서도 했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바닥을 찍겠는데 그럴 때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일단 먼저 경기 쪽을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냐? 그러니까 UBS에서는 한 69%, 그다음에 시티나 도이치뱅크는 한 50%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6월에 제조 PMI가 52.4가 났습니다. 그 앞달에 57이라는데 확 빠졌죠. 이거 최근에 11개월인가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PMI 예비치는 얼마로 내렸느냐? 51.6이 났는데 전달에 53입니다. 이것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PMI 지수가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경기가 돌았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한쪽 방향. 아까 제가 모멘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지금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윌러는 워낙 강세니까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라든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75bp 대한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최근에 얼마까지 높아졌냐면 95%까지 갔다가 오늘 훅 떨어져 갖고 한 85%. 그래도 여전히 75p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롬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사원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사실 말을 빌빌 꼬아서 그렇지 이거 우리 경기 연착륙하기 어려워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구 얘기랑 반대가 되는 겁니까? 조 바이든이랑 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또 하원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겠지만 하원에 가서는 우리가 꼭 경기가 그렇게 막 연착륙으로 그걸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할 수 없지. 하여튼 말이 좀 복잡하죠. 그게 꼭 불가피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읽고 왔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제롬 파웰이 임기 끝나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벤 버냉키 같은 경우도 그 테이퍼링을 갑자기 의회에서 졸지에 발표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역대 제가 경험한 패드 의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이 패드가 그 시장에 대해서 무능한 적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제가 그럴지인데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 장은 우리가 확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얘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여기까지 올라왔고 대신 얘가 올라갈 때는 위에서 매물이 여전히 받아야 되는데 대신 얘가 밑으로 갈 때 아까 얘기했죠. PR 기준으로 얘들은 지금 15배.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싼 부분인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거를 단칼에 해결해주는 히든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미국의 대형은행에 그 스트레이트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34개 이 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통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단하의 그림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유가가 아주 다양스러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6월 30일 날은 5월에 PC가 발표됐거든요. 얘는 일단은 앞에 나왔던 전적기 때문에 높게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여긴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날 CPI는 매우 중요한 게 얘를 보십시오. 7월 달에 6월 달에 발표됐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 이게 3월이었잖아요. 3월 대비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4월이 3월, 4월. 이게 5월은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거 보고 6월 달 거, 그러니까 7월 달 발표되는 6월 달 것도 이렇게 높아지니 야, 이게 앞으로도 힘들겠구나 하는데 얘가 여기 제가 얘기했죠. 그들이 130달러에서 헤쳐드시고 나간 흔적에 얘가 쌍볼 주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유가가 지금 점성을 놨죠. 밑에 점점을 깨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쌍목을 친 다음에 저점을 깨면 패턴이 확 바뀝니다. 빅스 지수가 꼭 지쳤을 때 여기 보시죠. 똑같이 음포선을 때린 다음에
이렇게 쌍봉이거나 아니 역행장 쌍봉일 때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깨고 붕괴시키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내려가면서 얘가 확 하락 기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내려가는 것은 이게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서 내려간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다행인데,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내포하냐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보십시오. 유가가 내려가서 야 물가는 잡힌다 그랬는데 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짜리하고 2년짜리가 어떻게 될까요? 확 역전이 돼버리겠죠. 그럼 또 시장은 한 차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장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결론을 맺는다면 빅픽처의 그림에서 주가가 뜰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있거나 이게 없을 때 딱 하나의 재료는 많이 반영되면 뜨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주가가 거기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체크해야 됩니다. 월봉상에선 녹색 다음에 빨강을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일봉에서는 ABC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게 나오면 우리는 드디어 진바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진바닥은 아닌데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물이 있지만 내려갈 때의 부분들은 우리가 밑에서는 분할 매수 공략이 좋은 바닥존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이 진바닥이 올 때까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디테일에서 뵙겠습니다.